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11 깐족, 1.11 비아냥과 조롱, 변함이 없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된 상황에서도 이 지랄을 떨고 있는데요. 태생적 깐족 DNA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보는 파라군 압구정 출신 부잣집 도련님의 습관성 깐족임일 겁니다. 이런 성품과 성격으로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나 싶은데요. 제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제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을 이끌게 되면서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속에서는 제 그런 개인의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겁니다. 제가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출마를 본인이 헌신과 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비겁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수도권 승리의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 구도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막 너무 좋고 좀 험지 같은 데 나가도 그냥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은 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냥 어디든 출마하면 당선이 되는데 불출마해?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네. 그게 용기 있는 선택이다. 헌신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어렵잖아요 선거가. 근데 저는 출마 안 하고요. 저는 선거 유세하러 다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과연 용기 있는 선택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또 깐족거렸는데요.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 질문을 계속 받아왔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설레발을 쳐댔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제 저녁 거울을 보며 열심히 연습한 내용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연기도 참 어설픕니다. 그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닌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며 전날 취임사에 이어 다시 한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깐족거렸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나 싶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한 위원장은 저는 이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4.3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 불법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 피해에 대한 항소심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해댔습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자신만이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떠들어댈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 걸까요?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일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귀하가 앉은 그 자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쫓아내서 생긴 자리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귀하가 앉은 그 자리의 이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비상이라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취임식 석상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민주당을 욕하더군요. 국민의힘이 비상이라서 만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님, 국민의힘이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민주정당이 될 수 있을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은 수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바타에게는 애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 연유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을 말하지 못하고 상대당인 민주당을 향한 엉뚱한 비난을 취임일성으로 소리친 귀하는 존재 자체가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정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 퇴임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을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정부 여당에 입당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검찰 수사 자체가 정부 여당을 돕기 위한 불공정한 정치 행위였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했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야당 탄압을 지휘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 아바타 위원장님, 국민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가 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들 2년 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해왔던 검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편파적 정치 행위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젓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관리 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정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던 언론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여당 당대표 직행 행위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언론인들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모의하여 제2의 6.29 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아바타 한동훈은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은 권력이 보여주는 오만의 극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관련 보도를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종 최고위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방송심의 소위 회의록을 보면 황성옥 직무대행이 방송심의국장에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긴급 심의안건을 의결했다면서 민원과 무관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는데요. 고 의원은 류일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고 JTBC가 2월 21일 단독으로 보도한 건과 28일 후속 보도한 건에 대해 민원 제기된 게 없냐고 물었다며 종편 보도팀장이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답하자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3월 7일자 보도 내용만 긴급 심의안건으로 의결되어 있었는데 류 위원장의 추가 상정 요구로 2월 21일과 2월 28일자 내용도 심의에 들어갔다고 짚었는데요. 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될 예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원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정신나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도둑을 신고했더니만 신고자를 조사하라고 나선 꼴인데요.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전문 정권인가 봅니다. 모든 게 다 사주입니다. 방심위 유희림 위원장의 가족을 동원한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어제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로 적법하게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니라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한 것이고 민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반박은 거짓입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황성욱 직무대행이 단독 부의권을 행사한 것이고 민원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31차 방송심의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 허연회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황성욱 직무대행이 방송심의국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방송심의국장은 네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MBC, JTBC, KBS에 대해서 긴급심의 안건으로 의결을 합니다. 즉 민원과 무관하다는 것은 거짓임이 이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둘째, 류희림 위원장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황성욱 직무대행이 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회의차인 방송심의 소위 32차 회의록을 보면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이 자리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참석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이 건은 JTBC가 단독 보도로 시작해서 2월 21일 같은 내용을 2월 28일 보도했는데 이 관련해서 민원은 제기된 게 없습니까? 하고 물었고 종편보도 채널 팀장은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했고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뭐냐 하면 황성욱 직무대행이 31차 회의에서 했을 때에는 3월 7일자에 대해서만 긴급심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유희림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2월 21일자와 2월 28일자 것도 긴급심의 안건으로 해야 한다고 추가 상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시가 내려지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충격은 바로 이 2월 21일, 2월 28일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민원 누가 넣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들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행각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코너에 몰린 사람처럼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을 동원해서 청부민원을 넣고 자신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오늘로써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또한 추가로 고발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유희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겁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지시하는 순간 직권남용으로 또 하나의 고발사항이 추가될 거라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